여기가 원래 얼마나 예쁘냐면요. 다 뒤돌아보면 이렇게 예쁜 바다, 저쪽으로는 와 도시입니다 할 정도로 너무 예쁜 곳인데 오늘은 좀 바람이 거세게 부네요. 아니 감독님, 맛집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좀만 더 가면 있어요. 아 어디? 혹시 거기? 꼬는 것은 정말로 신기해. 꼬는 것은 정말로 궁금해. 그게 바로 셰프님 어디 계세요? 셰프님 과연 어떤 라면이 기다리고 있을지. 오 부인라면. 우와 여기 보면 커피도 있고 음료도 있고 과자까지. 어머 아니 서울에 한강 라면이 있다면 울산에는 슬도 라면이 있다. 요즘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그래 슬도 라면이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아 빨리 먹고 싶은데 어떤 라면을 먹지? 너무 고민되는데. 감독님 네. 어떤 거 드실래요? 우리 오늘 데이트 해야죠. 저는 신라면 먹을게요. 매운 거로 가시겠다. 그렇다면 저도 매운 거 받고 진매로 가죠. 진매로. 자, 결제가 카드도 되고 현금도 되고. 그런데 제가 카드를 안 들고 왔거든요. 그럴 줄 알고 감독님 지갑을 제가 차에서 가져갈 겁니다. 잘 먹을게요 감독님. 이건 법카 아니고 감독님 개카. 핫바도 해도 되나요? 네, 다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다. 자 그러면 카드로 다가와. 굳어가는 감독님의 표정, 돈을 그만 쓰라는 감독님의 표정. 와우. 지금까지 2번 핫바 나와. 쭈루루루. 시작. 짜라란. 평소에 라면물 못 맞춘다, 라면을 못 끓이겠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 붙들어 내세요. 알아서 조절 다 해줘요. 와우. 젓가락 드릴게요. 지갑 줘 빨리. 감독님 많이 드세요. 네. 제가 만든 거. 와. 평소에 바다에서 이렇게 라면 먹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이렇게 밤에? 너무 좋아요. 진짜 제가 이때까지 없었던 이유가 이렇게 너무 좋은 곳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와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껴놨던 거. 근데 그거를 와, 똥손인 제가 해도 다 알 수 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그냥 바로 나와요. 바로 맛있는 라면이 딱 있고 고개를 돌리면 와, 저 전경 너무 반짝반짝해서 와, 너무 좋다. 낮에 와도 좋지만 이렇게 저녁에 와서 운치 있게 라면과 함께 곁들이면 더 낭만적이야. 혜진이랑 라면 먹고 갈래? 이걸로 해도 괜찮겠어요? 충분하죠. 진짜요? 그런데 충분하긴 한데 이건 또 제가 혼자 끓여 먹은 거잖아요. 근데 또 남이 끓여준 것도 괜찮긴 하겠다라는 생각? 엄청 맛있는 라면 맛집이 하나 더 있어요. 진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니 여기 분위기가 굉장히 이라샤이마세 스러운데요. 여기 어떤 가게인가요? 일본식 라면 전문점입니다. 일본식 라면이요? 네네. 한국식 라면은 일단은 겉면을 사용하고요. 인스턴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식 라면은 직접 육수를 끓여서 생면으로 나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보시면 됩니다. 쇼유 라멘. 쇼유 라멘. 네, 쇼유 맛이 라멘. 어때요? 간장으로 베이스 돼가지고 네, 깔끔하고 맛있어요. 근데 후추를 더 넣고 하니까 더 생동감이 있어요, 맛이. 뭘 어떻게 해야 돼? 뭐 멘트 좀 해주고 하면 안 돼? 좋아요.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맛. 아니 무슨 멘트를 좀 해주고 나 이런 거 안 해봐가지고. 아니, 그러면 일본은 다녀오신 적 있어요? 네, 갔다 왔어요. 일본에서 라멘을 드셔본 적은? 그 오사카 가가지고 먹었는데 그땐 좀 짰거든요. 이건 진짜 저희 한국 입맛에 딱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오사카를 다시 또 가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굳이 이제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 그쪽 라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저의 입맛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자주 오시나요? 네, 저는 오픈하자마자 지인한테 들어가지고 바로 왔었어요. 오픈런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자주 올 정도로 하는 이곳만의 매력은 어때요? 사실 울산이 되게 라면집이 맛있는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제대로 된 곳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일본 라멘을 먹어봐야 되는데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일단은 저희 가게는 메뉴 큰 카테고리를 보면 세 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찌개면이라고 찍어 먹는 라면, 그리고 하나는 맑은 스프에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청탕라면 두 가지랑, 그리고 비벼 먹는 라면이라고 마제소바나 아부라소바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럼 저는 이치니산 구다사이 올 구다사이. 비빔면, 찍면, 그냥 면 다 있는 거네요. 여기 보면 시오라면이라고 소금으로 만든 라면인데, 소금만 가지고 만든 라면이 아니라 저희가 제주산 부엄닭을 이용해서 스프를 직접 하루 정도 전처리 작업을 해서 4시간 정도 끓이고 배합을 해서 이제 나오는 게 시오라면이고요. 저희 가게에서 현재 지금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게 집게면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지금 파는 곳이 많이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찍어서 먹는 라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프 보시면은 저희가 닭이랑 돼지 진하게 우려가지고 미소타레랑 같이 배합을 해서 좀 농후하게 면에 잘 딸려올 수 있게끔 배합한 라면이고요. 그리고 찌개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새우 마늘 후레이크를 배합해서 만든 건데, 중간에 드시다가 이걸 넣어서 드시면 또 다른 풍미를 느끼실 수 있으시고요. 그럼 이걸 처음 먹을 때 넣는 게 아니라 먹다가 넣으면 좋은 거죠? 중간에 먹다가 넣으시면 되고요. 또 변주시키기 좋은 게 저희가 다시마 식초인데, 아 근데 멸치가 멸치를 직접 볶아서, 기장산 멸치인데 직접 풍미를 좀 주려고 좀 감칠맛이 확 올라오실 거예요. 저는 사장님이 일부러 식초 아끼시려고 못 먹게 멸치 담그신 줄 알았어요. 중간에 한번 비벼 드셔보시면 풍미가 확 사실 거예요. 나의 피땀 눈물이 다 여기에 담겨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오늘 이 4가지 라면을 한번 맛있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다키마스.
전체적으로 한번 다 맛을 봤는데 이제 희진이는 항공권 예매 안 할 겁니다. 울산에 와도 이렇게 맛있는 현지 라멘을 먹을 수 있다는 점. 감동적인 맛이에요, 너무. 만약에 평생 라멘만 먹을 것인지 평생 라면만 먹을 것인지 물어보신다면 둘 다 먹으면 안 되나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수진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모르세요? 요즘 유행하는 옴브리뉴 댄스. 그 춤이 이 춤이라고요? 수진 씨, 바람풍선 같잖아요. 바람풍선이요? 아니, 이게 어딜 봐서 바람풍선이에요. 야, 보세요. 바람풍선 맞잖아요. 바람풍선. 아우, 지친다, 지쳐. 기력 보충에는 인삼만한 게 없죠. 예로부터 최고의 약재로 또 보양식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대한민국 인삼. 그런데 충북 음성이요, 전국에서 으뜸가는 인삼 주산지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천혜의 자연 조건과 농부의 진심으로 정성껏 재배되는 음성 인삼, 지금 만나러 갑니다. 좋은 땅과 맑은 물, 천혜의 자연 조건으로 다양한 명품 농산물이 재배되는 이곳은 충북 음성이에요. 오늘은 어디 계시지? 저기 누가 나오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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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의 신나는 농부님 찾고 있거든요. 농부님 맞으실까요? 맞지요? 저는 음성서 농사를 짓는 농민 남대호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 남대우 농부를 소개합니다. 농부님, 제가 네. 요새 너무 기력이 떨어져요. 네. 아이고, 너무 피곤하고 어깨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그 기력 보충에는 이거만한 게 없습니다. 기력 보충인데 왜 이거만 한 게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따 보시면 알아요. 이거 들고 가면 돼요? 네. 어디로 가면 되나요?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가자. 농부님을 따라 들어간 곳은 도도도덧 인삼밭인데요. 이 무성한 푸른 잎의 뿌리가 바로 인삼이란 말씀. 수진 리포터, 오늘 인삼 수확에 도전! 농부님, 네. 기력을 보충한다면서 이거는 왜 주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기력 보충에 이것만한 게 없어요. 한번 이거만 보여드릴게요. 네? 커다란 두발퀭이를 땅속에 쑥 찔러 넣은 후 으라차차 몇 번 힘을 주어 캐는데요. 진짜다! 신맞네! 네. 엄청 이게 굵어요. 기력 보충에는 이것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력 보충의 네. 인삼! 예. 자동으로 이 소리가 나오게 되네요. 신받다! 이거 어떻게 캐는 거예요, 농부님? 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여기다 이렇게 넣어갖고 이렇게 해서 뒤로 살살살살 잡아다니세요. 더 힘줘야지. 더 좀 넣어서. 좀 더요? 예, 이 그래서 정도 안 돼요? 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굵은 인삼이라 수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수진 씨, 힘 좀 더 줘봐요. 힘내요. 아우, 기력 보충하러 왔다가 다 빠지게 생겼어요, 농부님. 이거 맞는 거예요. 자, 다시. 흔들. 저희 동네가 음성군에서 인삼은 처음 재배하기 시작한 동네입니다. 동네 어르신분들 짓는 걸 따라하다 보니까 벌써 한 3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30년 전 동네 주민들과 함께 인삼 농사를 시작하게 된 남대우 농부. 충북 음성이 지리적으로 인삼 농사에 적합한 곳이라 어렵지 않게 품질 좋은 인삼을 수확하고 있다는데요. 여기 음성은 남쪽으로는 금강, 북쪽으로는 한강이 흐르는 최고 높은 지역으로 일교차가 심하고
땅심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인삼이 잘 자라고 있어요. 물론 자연 조건만 좋다고 인삼 농사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인삼을 재배하기 위한 신나는 농부만의 비결도 있겠죠. 일단은 그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서 해가림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 차광망하고 차광지를 설치를 하고 또한 그 기량 미생물을 많이 사용해서 최고의 품질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 그나저나 수진 씨 아직도 인삼 못 했어요? 아이고 날 저물겠다 날 저물겠어. 나온다. 신봤다. 아유, 잘하시네. 엄청 커요. 네. 여기서 잠깐 어떤 인삼이 좋은 인삼일까요? 농부님 이거 보니까 이렇게 네. 붉은 게 좋은 것 같아. 맞죠? 예, 아니에요. 너무 국다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좋은 거는 이렇게 둥치가 5cm 이상 돼야 되고 밑에 이 뿌리가 발달이 두 개가 잘 돼야 돼요. 이게 1등품 삼인 거예요. 아, 이거 1등품 선이고 이렇게 네. 생겼구나. 그러면 이런 것들도 요거는 좀 몸통이 짧고 네, 네. 아래가 덜 발달해가지고 네, 이거는 1등급은 안 되죠. 아니다. 네. 비록 등급은 나눠지지만 모두 다 농부의 정성으로 키운 인삼입니다. 그나저나 농부들이 정성껏 재배한 인삼은 어디로 갈까요? 충북에서 재배된 인삼의 대부분은 바로 이곳을 거쳐 소비자에게 향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지금 작업이 한창인데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7년 동안 우리 농부가 키운 인삼을 지금 여기서 수매를 해서 등급을 매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 수매요?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의 안정적인 인삼 재배와 건전한 유통 그리고 소비자들은 품질 높은 인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일정한 양의 인삼을 수매하고 등급을 매기는데요. 저희들이 1년에 이 지금 개월화 사업은 한 100톤을 하는데 한 20억치 하고요. 또 우리가 위탁 선별이라고 있어요. 우리 계약 안 되는 삼을 우리가 가져 들어오면 저희들이 선별해서 또 팔아주는 거가 보통 40억. 원료용 삼만 또 한 22억을 또 수매해서 1년에 한 90억씩 수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게로 환산하면요 무려 400톤 이상의 인삼이 이곳을 거쳐 소비자와 만나게 된대요. 양도 양이지만 수많은 용도로 인삼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선별 기준도 다양하답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종이 많아가지고 등급이 많아가지고 뭐 보면은 대편, 중편, 소편 이렇게 도 선호하는 분들이 있고 많이 뿌리가 이렇게 뻗은 남발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선별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인삼.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인삼 재배 농민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올해는 아주 최악의 폭염이에요. 그래갖고선 지금 현재 밭에 가보시면은 우로 나와 있는 이파리가 붙어 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아요. 매우 심각한 현상이에요. 인삼에 대해서 농산물, 인삼이 아니라 농산물도 좀 관계되시는 분들이 좀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은 우리 인삼 농가가 참 많은 힘이 되겠지요. 좀 뭐 그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인삼 재배 농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인삼을 더 많이 소비하고 소비자들이 잘 먹는 게 돕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고품질 인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삼 가공 제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옆에 보니까 다양한 인삼 제품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충북 인삼농협에서 준비한 대표 제품들을 좀 여기 진열을 해드렸는데요. 먼저 가운데 보시는 수삼 같은 경우는 9월에서 11월이 지금 수확의 제철 시기이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정형된 홍삼을 가지고 100% 벌꿀을 재워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먹기 쉽게 식감도 좋고 저 끝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신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와 정말 다양한 인삼 제품들이 있죠. 수진 씨 어때요? 힘이 불끈불끈 솟나요? 기력 회복되고 있어요? 에? 몸에 좋은 거라고 먹기만 하지 말고 일 좀 해요. 와, 힘이 안 나피요. 어때요? 저 근육에 그렇게 힘이 쓰시지는 않죠. 네. 달짝지근하고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겠네요. 드시기 편하실 겁니다. 쓰지도 않고. 음성군은 중부권 최대 인삼 생산지로
인삼을 재배하기 위한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어 전국에서 품질 높은 인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 기온으로 인한 피해와 인삼 가격 하락으로 재배 농가들의 고충이 높아지고 있지만 음성군은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통해 인삼 재배 농가들이 안심하고 더 좋은 인삼을 재배하여 전국 최고 인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충북 음성에서 최고의 인삼을 재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건강을 부르는 마법 신맛다! 더 좋은 인삼을 재배하기 위해 노력하는 농부들이 있습니다. 좋은 땅을 만들고 정성껏 관리하고 무엇보다 진심을 다해 재배하는 음성 인삼. 앞으로도 세계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겁니다. 하늘은 높고 강은 푸르고 산은 울긋불긋한 계절, 바로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되니까요, 저는 왠지 감수성이 좀 풍부해지는데요. 저처럼 감수성이 풍부한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 바로 인제인데요. 인제는 풍경도 참 아름답지만 예술여행을 즐기기에도 제격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인제 예술여행 떠나보시죠. 소양호 최상류에 위치한 인제군 남면 신남리. 이 작은 마을에 조각가의 작업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여긴가 보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인제에 조각하는 예술가님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네, 잘 오셨어요. 먼 길 오시느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강원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장회준 조각가. 인제의 산과 강이 그리워 고향 땅에 작업실을 꾸린 장회준 작가는 인제와 춘천에서 공공미술 작업에 참여하며 시민들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와, 작가님, 여기 오니까 확실히 이 예술가의 공간이라는 게 실감이 나거든요. 와, 작품이 정말 많아요. 작가님은 주로 어떤 작품을 이렇게 만들고 계세요? 그때그때마다 제 일기처럼 어떨 때는 서정적인 작품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여적인 작품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세월호 때는 그때 너무 그 모든 신경이 다 세월호에 집중돼서 세월호를 만든 적도 있고 어떤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으면 만들면서 해소를 하는 편이에요. 작가님은 조각을 주로 하시잖아요. 근데 이 조각 재료나 방식은 좀 어떻게 될까요? 재료는 그때그때마다 제가 적합한 재료가 있으면 많이 바뀌는 편이에요. 화학적인 레진도 쓰고 나무도 쓰고 돌도 쓰고 또 용접도 하고 흙은 되게 디테일하고 섬세한 작업들을 할 때 쓰고요. 금속이나 이런 것들은 좀 심플하게 하고 또 디테일이 필요 없는 작업들, 또 큰 스케일이 큰 작업들 그런 거는 이제 또 금속으로 하고요. 뭐 그렇게 차이가 있죠. 여러 그룹전과 개인전 준비로 바쁜 그녀의 작업실은 크고 작은 작품들이 곳곳에 진열돼 있었는데요. 왠지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여인과 나무의 모습들. 장회준 작가의 취향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성이 또 되게 많은 것 같고 또 약간 새싹 모티브도 많은 것 같고 어떤 걸 주로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세요? 제가 이제 이 인제로 이사를 와서 화단을 뒤뜰에 이제 만들었는데 새싹이 이렇게 나오는 걸 봄마다 제가 이제 커피 한 잔 들고 가서 화단을 새싹 나오는 거를 하루하루 변해가는 걸 보는 게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새싹이 제 주제에 많이 나와요.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제 얘기가 많으니까 일기처럼 그때그때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자가 많고 또 아이가 있고 또 주변에 그 사물들은 제가 좋아하는 새싹이나 달이나 뭐 이런 그 자연의 그 소재들이 또 들어가고요. 그냥 똑같은 소재고 똑같은 흔한 건데도 내가 이렇게 저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의도한 건 아닌데
작업실 밖에서도 장회준 작가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작가님, 이 작품은 아까 작업실에서 봤던 이렇게 작은 모형으로 있던 작품인데 여기는 이렇게 크게 있네요? 그 작은 작품은 이 크게 확대하기 전에 습작으로 미리 만들어 본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은 뭔가 이렇게 소녀가 바람을 캬 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느껴지는데 어떤 작품이에요? 이거는 박인환 시인이 암울한 시대에 어린 딸을 낳았고 안쓰러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어린 딸에게라는 시를 썼어요.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네. 좀 밝고 즐겁게 커가는 소녀를 만들고자 했어요. 그렇구나. 네. 문학관 안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하는 박인환 작가의 인물상 역시 장회준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야말로 문학과 조각의 만남이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머플러도 들고 있는데 이거 작가님이 둘러주신 거예요? 아니요, 이게 계절마다 어떤 분은 모자도 씌워놓고요. 비가 오면은 또 우산도 씌워놓으시고 이렇게 감정이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소녀상처럼. 네, 저는 절대 아무것도 걸쳐놓지 않았어요. 저보다 패션이 자주 바뀔 수도 있겠네요. 네, 아마. 가을을 맞아 박인환 문학관과 인제 기적의 도서관 일대에서는 한국 현대 조각 초대전이 전시 중이었는데요. 전국 41명 작가들의 조각 작품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 물론 장회준 작가의 작품도 있습니다. 자작나무 작품은 좀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이사 와서 살면서 자작나무 숲의 5월이 사계절 다 좋지만 가장 아름다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5월의 자작나무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네. 자작나무는 은색이잖아요. 그 은색이 이렇게 수직으로 곧게 서 있는 그 느낌이 굉장히 눈을 시원하게 해줘요. 거기다가 잎은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반짝거리잖아요. 야외 조각전의 매력은 탁 트인 하늘 아래에서 크기에 구애받지 않는 대형 작품들을 마음껏 둘러볼 수 있다는 점. 제가 오늘 조각을 여러 가지 보면서 그 매력에 좀 푹 빠진 것 같은데 작가님은 이 조각 예술의 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각은요, 평범한 그런 공간에 공간을 좀 품위 있고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구석지고 약간 후미진 곳에도 조각을 갖다 놓는 순간에 특별하고 품위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인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조각 예술, 바로 목공예입니다. 인제 목공예 갤러리에선 요즘 제6회 인제 전통 목기 전국 목공예 대전의 전시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전국의 목기 장인들의 솜씨 총집합. 와, 진짜 많은 작품들이 출품이 됐는데 전국 목공 대전은 어떤 대회예요? 네, 우리 인제 전통 목기 전국 공예 대전은 이제 우리 인제만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 나무 그릇이 있어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뿌리를 찾아가면서 이 인제만이 가지고 있는 이 목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인제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부활을 시켜서 공예대전을 지금 6회째 열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좀 더 현대적인 어떤 이런 모티브한 작품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선호를 하고 있죠. 남원과 더불어 2대 목기 명산지로 손꼽히는 인제는 서민의 부엌을 책임지는 생활 목기로 유명한데요. 무려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제 전통 목기. 인제의 질 좋은 화렵수를 깎아 만들어 투박하지만 멋스럽고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돋보입니다. 작은 그릇부터 이렇게 큼직한 함지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이게 이제 작가님 작품인 거잖아요. 와, 되게 한눈에 봐도 너무 예쁜데 작가님은 좀 어떻게 작업을 하세요? 이게 나무가 수령이 한 300년은 넘을 거예요, 아마. 이게 밤나무인데
이렇게 큰 나무들은 밤나무들은 속이 썩어요. 9자 정도 되는 큰 나무인데 요게 딱 2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 나무에.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가장 아끼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건 일단 소재 자체가 좀 귀한 소재였고, 저는 좀 눈에 띄는 게 이렇게 겉에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 것 같은 요 느낌이 되게 예쁘거든요. 이게 되게 오묘하면서도 이렇게 목기에 색이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큰 작품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작은 작품들, 이런 거. 사실 이게 동굴이라고 해서 이런 거는 이제 가정에서 많이 이제 쓰고 그렇게 이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소품들도 많이 있죠, 사실은.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실용성, 예술성? 아니, 그러니까 실용성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또 예술성도 같이 가미가 돼서 복합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 가정에 갖다 놓으면 예술부터 되고 또 실용성이 그런 가정에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뭐 두 가지 다 합해서 하면 좋죠. 목공의 매력이 그런 건가 봐요. 뭔가 생활 속에 녹아들어서 또 예술성을 이렇게 바라는 그런 게 또 목공의 매력인 것 같아요. 조각예술은 우리의 삶을 담아내기도 하고 모두의 삶 속에 일상처럼 깃들어 있기도 합니다. 올가을 인제에서 조각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 가을, 이맘때가 되면 찾는 이들이 많아진다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오늘 골목의 밭을 찾아온 곳은 토굴 새우젓으로 유명한 충남 홍성군 광천읍입니다. 날씨는 점점 쌀쌀해지고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실 텐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골목의 맛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구경부터 할게요. 가시죠. 예로부터 광천읍은 조미김과 새우젓으로 명성이 자자한 곳입니다. 특히 토굴에서 숙성시킨 새우젓은 광천의 자랑이자 광천 전통시장의 첫 번째 품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천 전통시장이 지금의 정비가 잘 돼 있지만 역사가 깊은 시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광천 전통시장에 있는 이 젓갈시장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1926년도에 개설됐지만 그때부터 이제 저희 용암포구에 그 젖새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그 젖새우를 광천 토굴에서 숙성을 시키면서 우리 시장에서 현재 이제 특화 상품으로. 지금은 사라졌지만 광천에는 옹암포구가 있었습니다. 내륙과 해안을 잇는 이 포구에 매일 150여 척의 배들이 들어왔고 서해에서 잡은 해산물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젖새우였는데요. 인근 토굴에서 보관하며 자연 숙성시켰습니다. 토굴은 1년 내내 14도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했고 그 덕에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토굴 새우젓이 탄생했습니다. 야, 역시 새우젓의 최고의 품질이라는 육젓답습니다. 살짝 탱글탱글하면서도 감칠맛도 좋고 달큰한 맛도 있고요. 역시 광천 하면 새우젓을 비롯한 젓갈 백반 또 광천 김이 유명하지만 오늘은 광천 다른 골목의 맛을 찾아보겠습니다. 새우젓과 김으로 유명한 광천에서 다음으로 손꼽히는 음식 바로 불고기입니다. 야, 밖에서 봤을 때는 새로 지은 건물인가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아니네요. 오, 한옥이에요. 그것도 오래된 한옥이고 그럼 여기가 마당 그리고 방방이 있고 큰 홀도 있고요. 오래된 한옥 구조 덕에 들어서자마자 왠지 따뜻해지는 식당. 모임하기 좋은 방도 여러 개 있고 안쪽으로는 넓은 홀도 갖추고 있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네네. 아, 반갑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집이 상당히 오래됐네요. 얼마 정도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어른들한테 100년은 좋게 된 것 같습니다. 100년 된 한옥이에요? 네. 한 채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넓힌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식당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기억이 없을 정도로 오래됐으니까. 사장님으로서는 기억이 네. 없을 정도로. 그럼 몇 대째 이어진 거예요? 지금 한 3대. 아, 사장님이 3대? 예. 처음에 먹기 살기 위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8년, 9년 되셨는데, 네가 와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내려오게 된 겁니다. 좋게 100년도 더 된 한옥에서 3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불고기. 자, 그럼
저도 그 유명하다는 홍성 불고기 맛 좀 볼까요? 사장님, 저희 주문할게요. 네. 이 집이 불고기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그러면 불고기 2인분하고 국물도 좀 먹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국물이요? 네. 시그니처 메뉴가 네. 불고기랑 궁중갈비인데. 궁중갈비? 예. 궁중갈비는 찜 같은 거 아니에요? 국물이 있는 아. 전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가갈비 전골 같은 거예요? 오, 그럼 그것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 불고기는 뭐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누구나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음식이잖아요. 불고기하고 이 집만 또 시그니처 메뉴가 하나가 더 있는데 궁중갈비라고 합니다. 갈비 전골이라고 하는데 기대가 되네요. 일단 먼저 불고기 전용 불판이 준비되고요. 그 위에 불고기와 육수가 올라갑니다. 매일 아침 사장님이 직접 불고기 양념을 준비하신다는데요. 양념 비법은 사장님만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갈한 기본 반찬들까지 준비는 끝입니다. 네, 궁중갈비 나왔습니다. 이게 궁중갈비예요? 생갈비에 인삼, 무, 버섯, 대추까지 올려 팔팔 끓여 먹는 궁중갈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이 집만의 자랑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저건 추가도 안 돼요. 딱 끓여서 나가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추가 하나 덧붙일 수가 없어요. 저거는 국물도 더 드릴 수도 없어요. 왜냐면 같이 끓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우러나는 맛이 있기 때문에 따로 육수를 붓는다고 해도 그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거는 뭐 추가나 뭐 더 주세요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그 일정 부분만 나가기 때문에 특유의 맛이 있습니다. 저는. 뽀글뽀글 끓어오르면 기다란 갈비를 먹기 전 크기로 잘라 먹는 궁중갈비. 국거리형 양지나 우둔살이 아니라 한 회 생갈비살로 준비되는 궁중갈비 전골입니다. 충남 홍성의 광천읍에서 만난 골목의 맛이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요. 먼저 궁중갈비라 불리는 갈비 전골인데요. 뽀글뽀글 끓고 있고요. 그리고 불고기 백반입니다. 불고기와 함께 차려진 이 밑반찬도 구첩인데 상당히 훌륭합니다. 오, 그럼 이 반찬들 다 어떻게 준비한대요? 저희가 아침에 한 번, 그다음에 점심 먹고 끝나시기에 2번을 만듭니다. 그때마다 좀 반찬의 종류는 차이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다른 분들도 알겠지만 야채값이 어마무시하게 뛰었다가 내렸다가 뛰었다가 하는데 식당은 그거 자주지가 되면 반찬이 제대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비싸면 비싼 대로, 싸면 싼 대로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나 뭐 이런 거는 저희가 한 1000근 정도 사요. 700근에서 800근 정도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장도 저희가 해야 되고. 그럼 궁금증 폭발시킨 궁중갈비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언뜻 보기엔 연어 갈비탕 같아 보이는데요. 이 집만의 시그니처 메뉴로 사랑받는 만큼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겠죠. 한국자 크게 알쏭달쏭한 비밀의 맛을 찾아갑니다. 오! 갈비가 있고 국물이 있다고 해서 그냥 갈비탕 맛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훨씬 더 깊은 맛이고요. 제삿날 먹는 탕국 있죠. 고기 들어간 탕국. 그 맛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다른 점은 고기가 달라요. 와, 고기 한번 보세요. 오, 어머, 이 갈비라고 다 같은 갈비가 아니에요. 갈비 대수가 이렇게 있으면 5, 6, 7, 8번을 꽃갈비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추려내는 거고 나머지들은 이제 저희가 갈비탕으로 쓰이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는 갈비탕에 마구리가 안 들어가요. 본대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국물용으로 빼버립니다. 예. 국내산 한우만을 사용한다는 궁중갈비. 역시 축산의 고장 홍성이기에 가능한 호사인데요. 보통 구이용으로 사용하는 꽃갈비를 이 집에서는 전골에 사용합니다. 육수 자박하게 붓고 채소와 인삼, 대추 넣어 팔팔 끓여주는데요. 그 이름처럼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기에 손색 없는 비주얼입니다. 처음에 배울 때는 어느 정도 양념을 했어요. 근데 양념을 해버리면 고기 색깔이 죽어버립니다. 저거는. 그래서 생갈비를 넣고 그 다음에 양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갈비를 그냥 구이로 파는 게 이득적인 면은 더 커요. 저거는 1인당 2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예전부터 해왔던 거라 제가 1인당 2대씩 넣는 겁니다. 그럼 2인이면 4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드럽게 잘 익은 꽃갈비 입안에서 사르르 녹습니다. 구이로도 좋지만 이렇게 전골로 즐겨도 그만입니다. 갈비는 구워야 그리고 또 뜯고 먹어야 제맛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맛있는 갈비 요리가 있었나요? 와, 다른 거 뭐 찍지 않아도 그냥 이것만 먹어도 맛있어요. 궁중갈비의 매력에 빠져 잠시 잊고 있었던 메인 메뉴 불고기 차례입니다. 그 사이 불고기가 잘 익었는데요. 그런데 채소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와, 오, 딱 육안으로 봤을 때의 다른 불고기와의 차이점은 버섯이나 채소 같은 거 있잖아요. 다른 것들이 없이 거의 다 고기예요. 고기에 충실하면 버섯이나 이런 거 안 넣어도 돼요. 그리고 그게 더 맛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고기 육즙에 대해서. 파나 뭐 새송이 버섯이나 이런 걸 다른 데서는 넣어주시긴 하는데 그건 그 집의 특징이지. 저희 집 고기 1인분에 250g 드리거든요. 1인분에. 그럼 2인분이 500g 이상을 드려요. 거의 한 근을 드리는데 고기 맛을 해치지 않는 법에서 넣는 건 좋은데 제가 해보니까 원래 육즙을 다 해쳐버려요. 그 버섯 맛 때문에 그렇고 파 맛 때문에. 그럼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거에 충실한 겁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이제는 세계인의 입맛 사로잡은 불고기. 밥과 함께 한입 가득. 입안에 평화가 찾아오는데요. 그런데 장금이 버금가는 저의 미각에 조금은 오묘한 식감이 전해져 옵니다. 딱 먹어보니까 식감을 느꼈을 때 쫄깃한 맛도 있고 그다음에 부드러운 맛도 있고 이 불고기는 한 부위가 아닙니다. 맞죠? 다른 집들이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2가지나 3가지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4가지를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양지도 통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거기 이제 속해서 엎진살도 같이 쓸어버리는 게 있고 채끝도 들어가는 게 있고 고기 자체가 맛이 다 틀리기 때문에 혼합했을 때 가장 좋은 맛이 나오고 단짠의 정석 불고기에 뽀글뽀글 궁중갈비 전골까지 질 좋은 한우를 사용해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맛을 자랑하는데요. 고기 한 점, 국물 한 모금 남기지 않고 술술 다 먹었습니다. 홍성동 광천읍에 가벼운 마음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묵직하게 몸보신 제대로 하고 돌아갑니다. 이제 김장철이잖아요. 광천읍으로 젓가사로 많이 오실 텐데 오셔서 이 불고기 백반과 궁중갈비 드셔보시길 강추합니다. 역사를 품은 토굴 새우젓으로 이름난 홍성군 광천읍. 오늘도 토굴에서는 새우젓이 맛있게 익어갑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축산의 고장 홍성의 자부심 가득한 한우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생갈비로 즐기는 궁중갈비 전골부터 단짠의 마력 불고기까지 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광천의 맛. 올가을 광천 골목으로 나들이 어떠세요? 언제 여름 더위에서 벗어나나 했는데 어느새 온몸을 파고드는 찬바람. 이럴 때 우리는 원한다. 집밥. 어릴 때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의 맛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한국의 깊은 맛이 나는 걸 또 좋아하기도 하고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맛이라서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밥상에서 건강과 입맛을 챙겨주는 대대손손 귀한 손맛. 2대째 내려오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깊고 진한 장맛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알려준 주소대로 오기는 왔는데 여기 맞나요? 이게 뭐예요? 콩인데. 아유, 콩밭이에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2대째 지금 된장을 만들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저희 회사는 저희 아버지께서 20년 동안 잘 운영을 해오셨고 전통 장류를 만드는 회사고 특히 된장을
고유한 맛을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백년소공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 업체나 주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전통을 살려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전통적인 것을 이어나가는 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하면 엄마 손맛인데 된장은 아빠 손맛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만든 된장 맛보시러 가시죠. 된장은 원래 어머니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 계시던 이모님이 된장을 정말 맛있게 잘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맛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 맛을 이렇게 이어가고자 이 된장 사업을 하게 되었고, 장맛 하나로 전국구 밥상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이곳. 된장 맛과 직결되는 콩을 제대로 불리는 것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콩 양이 어마어마하네요. 많은 편은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매주철이 되면 작은 솥은 한 300kg 정도 되는데 저희 하루에 1톤씩 짜야 됩니다. 나중에 겨울 되면. 장맛의 1등 공신, 때깔부터 다른 콩입니다. 아무래도 올해 업을 아버지께서 하고 계시다 보니까 주위에 농가분들도 좋은 콩을 잘 갖다 주시고 계세요. 직접 농사지은 콩은 기본. 부족할 경우 다른 지역의 고품질 콩만 엄선해야 비로소 장으로 탄생할 자격을 갖춘다는 사실. 사업 초반에는 장사 미천도 없이 그냥 시작해가지고 차 한 대 가지고 목포까지 소금 사러도 한 가보고 소금 선별하는 것부터 이렇게 배워서 이 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실패도 한두 번 있어가지고 손해도 좀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맛있는 콩은 익힐 때부터 풍미가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의 콩 맛은 어떨까요? 오늘 엄청 잘 됐네요. 콩알도 탱글탱글하고 이렇게 콩이 잘 이렇게 으깨질 정도로 쪄줘야지 나중에 메주가 되고 된장이 됐을 때 잘 퍼집니다. 이렇게 잘 익은 콩이 다음 단계로 발전하면 이게 메주가 지금 발효된 냄새라서 노란색 균, 그 메주를 발효시키는 균이 황국이라는 균인데요. 건조를 시켜주면 뜨거워서 콩 안쪽으로 이 균들이 파고 들어가요. 그럼 그렇게 되면서 안쪽까지 콩이 잘 발효가 되는 거죠. 소금물에 담았을 때 된장이 맛있게 되는 거고, 사각메주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건 있지만 사각형으로 크게 하다 보니까 안쪽까지 발효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콩알 하나하나를 이렇게 띄워서 맛을 좀 균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알콩메주로 지금 된장을 담고 있습니다. 25년 장만 역사의 기준점. 누구나 드시면은 이거 옛날에 우리 엄마가 해주던 그런 된장이네, 이런 반응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 업을 시작하면서 고객이 믿고 드실 수 있어야 된다. 이곳에서 특히 강조하는 막장은 보리를 넣어 소화가 잘 되고 특유의 감칠맛이 인상적이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열광하는 쌈장까지 아버지의 특징이 담겼답니다. 재래 된장 맛이 나기 때문에 좀 깊은 맛이 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요리 쪽으로 하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같이 이렇게 가업을 이어갈 것을 권유를 받았고요. 처음에는 맨날 일 안 해서 아버지한테 야단도 맞고, 야단 맞기 싫어서 도망 다니고 그렇게 많이 했었죠. 비전이 없어 보이고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 2, 3년 지나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재미를 느끼고, 요리를 하던 그런 경력들을 살려서 새로운 제품 개발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시작한 된장 작업, 빠르게 점심시간을 부릅니다. 장을 담그는 곳에서의 밥상, 더 기대되는데요. 아버지랑 제가 만든 된장이 다 들어갔죠. 이야, 맛있겠는데요. 다 씹으신 거 아니에요? 그 상금. 강된장이랑 드실 거면 밥을 한 스푼 뜨시고 드신가요? 너무 맛있어요. 만드신 거죠? 이게 저희 된장으로 무친 나물입니다. 밥을 술술 부르는 장맛. 아니 왜 이래 되는데? 그럴까요?
점심시간엔 또 다른 회의 시간. 미국 가서 된장 파는데 반응은 어땠노? 뭐 한국인들도 많이 사 먹는데 요새 LA 쪽에 한인들보다도 현지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유입돼서. 지난 9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농수산 엑스포에 참가해 우리 장맛의 깊이를 알리고 왔습니다. 수출을 하면서 되게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장류 특유의 발효되는 그런 맛과 향이 현지인들에게는 좀 거북할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현지인들이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된장과 고추장 이런 장류 제품들을 현지화하자는 생각으로 전통 장류를 소스화해서 그렇게 만들었더니 수출이 꽤나 되었습니다. 대를 잇는 소상공인의 기준이 되어준 아버지. 저는 원래 많은 양을 생산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맛봤으면 하는 생각에 대량 생산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고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그게 아니다. 한 명이 먹더라도 좋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셔서 그 가치관으로 되게 많이 싸웠었어요. 결국 맛있어야지 또 저희를 찾게 되고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껴서 결국에는 아버지 말씀이 맞으시구나. 부지런한 손맛으로 익어가는 전통장. 저희 부자는 소상공인으로서 역사가 되고 싶어요. 대를 이어가는 그런 역사를 소상공인으로서 한번 쓰고 싶어서 옛맛을 이어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기업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으로서 저희의 가치는 신뢰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이런 신뢰를 쌓아 나가면 결국 그 뒤에는 더 큰 이익이 올 것으로 느껴져서. 오늘 마음에 드세요? 예, 마음에 듭니다. 경남의 자연과 소중한 손맛이 빚어내는 우리의 전통장. 대를 잇는 시간이 만들어낸 맛있는 마법.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성실함입니다.